아스트는 대형 민항기의 골격제인 스트링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입니다. 항공 규격 및 인증을 통해 대형 항공 제조사의 납품 자격과 공정 인증을 획득했고 기존의 납품 실적을 통해 품질 및 납기 준수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함에 따라 고객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2012년과 2014년 스피릿의 동체 제작 분야 최우수 플래티넘 서플라이어로 선정되면서 항공기 부품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항공기 시장 확대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스트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또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진짜로 보면 볼수록 깔 수가 없는 종가 준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기업적으로 매도를 들어봤자 네. 기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단기 단량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는 애들만 들고 갈 수밖에 오니까. 없는 종목들. 저는 이제 그 하방에 있는 종목을 안 가지고 나옵니다. 예. 상승이 가능하면서도 여기에 따라서 네. 점수 70점 이하 종목은 제가 안 가지고 나오고 70점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썰점만큼은 제가 작은 종목 안 가지고 네. 나름대로 해서 인물이 될 수 있는 종목, 그 산업 내에서도 네. 메이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우리 썰전을 통해서 우리 시청님께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예, 알고 기업을 어느 정도 매력 발산을 보이면서 예, 그 매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네. 그럼 우리 시청님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스트,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괜찮은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요. 글로벌 이제 항공기 산업 자체가 네.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으로 해서 양산돼 있어요. 아마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보잉, 에어버스,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하죠. 거예요. 네. 그죠? 예, 민간기 그 대형 항공기 업체들 같이는 이 양대 축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고 이제 가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항공기를 만들면서 수많은 이제 부품과 네, 그리고 저 장비 네.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는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일까?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스트라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제조업체 내에서도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이 될 정도로 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한 장의 이제 그림을 딱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예, 저 이제 항공기가 보이시죠? 네. 이 회사가 되는 민간 제 그 대형 항공기 이런 부품 내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독자 개발을 해가지고 또 세계 이 완제기 업체 보잉사, 에어버스 또 추가적으로 해서 네. 세계적인 항공기 업체를 통해서 네. 이런 이제 부품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장비가 어떤 거에서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냐면은 후방동체라고 합니다. 꼬리 부분. 네, 꼬리 부분 쪽이죠. 연결해주는 이 수평 방향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 꼬리 부분 쪽에서 이런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해서 후방 동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런 입지적인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해서 이제 장점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점수 자체는 이제 점수 자체가 80점 정도가 나옵니다. 높네요. 80점. 자, 제가 웬만하면은 항공기 업체들 같은 이렇게 이제 고가의 점수를 제가 매기진 않습니다. 그래요? 한 70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높은 거 원체 이 후방 동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네. 전 세계에서 점유율 자체가 2 정도에 해당이 돼요. 50%. 네. 응? 그리고 이 동체 후방 동체 기술 자체가 상당히 제작하기 어려워요. 기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작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국산에 성공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알짜배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2001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서 코스닥에 네. 제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술 특례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장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수익성 자체는 없어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기술 특례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장된 기업이 제약바이오주가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잘 보시면은 네. 수익성은 없어요. 적자 회사야. 근데
기술력이 좋아. 그래서 코스닥에 무혈을 입성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조업체 중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코스닥에 무혈 입성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잘 보세요, 우리 시청님들. 네. 2015년도에서는 적자였어요. 그러네요. 예,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서서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잉사에서 이제 들어가는 1차 벤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누적 그 잔고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만 해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3분기 정도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준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죠. 네. 올해 예상 매출액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의 속도로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서도 이제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또는 세계제 항공기 업체를 통해 가지고 네. 또 이제 이 회사만의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제 후방 동체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을 정말 잘했어요. 영업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던 이제 부분이었었고 네. 단지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항공기 산업 자체가 아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워낙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나름대로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못 하게 되면 거기서 완전하게 배제가 되버린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아스트라는 이제 기업 자체가 네. 국내 이제 민간 항공기 업체 내에서는 다형포제 국내 1위이고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해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가지고 있는 이제 부품 기술을 통해서 써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종목 같이는 뭐 나름대로 해서 지금 중장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2만 원 밑이에요. 이 정도 지금 매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격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2만 5천 원 또는 이제 3만 원 정도 있죠? 네. 이 정도까지는 내년도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이 종목은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서 되게 천천히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기업도 있다. 코스닥 기업 내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회사가 있다. 그런 정도로만 좀 참고하시고 네. 나름대로 해서 여기에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 네. 개인들이 위주로 해서 이제 주가를 끌리는 종목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베이스 전문가는 이 종목 기술 특례로 인정받아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 만큼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후방 동체 기술에서 그만큼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 해외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된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강태공 전문가님 또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은 뭐 전 디베스 님이랑 좀 다르게 네. 이런 말을 주셨어요. 지금 실적 대비에 대해서는 이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일단은 아스타라는 기업 자체가 맞아요. 기술 특례를 통해서 그 실적이 없던 종목이 이제 실적이 점차 이제 사실상 이제 흑자 전환하게 되고 좀씩 네. 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요소가 있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차트 혹시 제가 차트 준비했나요? 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 당시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갖다 때렸을 때가 차트가 없나 봐요. 차트 준비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순서가 제가 헷갈려서 차트가 한번 급등을 해주죠. 급등을 해줬을 때 저 때가 아마 400% 이상이 올라왔어요. 네. 저 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보잉이라는 이제 이런 업체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해외로서 엄청난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스타라는 종목 자체가 해외에서 수출 비중이 한 8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꽤나 알아주는 그런 기업인데 네. 그 당시에 뭐 해외 수출에 대한 이 의존도 그 수출도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아스타가 인수했던 기업이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 오르비텍과의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급등했던 게 400%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0억대 있던 그 100억대 있던 실적이 600억대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건데 최근 실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일단 실적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보면은 600억까지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800억, 879억이 됐는데 분명히 실적은 증가가 있어요.
근데 그 전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그 차트를 넘어갈게요. 차트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 빠졌다라는 건 기대감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 있죠. 기대감이 빠졌다라는 거고 네. 지금 자리에서 800억, 600억 이런 800억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 그럼 적어도 이 기업이 봤을 때는 아니면 많은 그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 실적이면은 아스타란 기업이 지금 주가에 가는 게 맞다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이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아스타라는 기업을 아스트라는 기업을 네.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요. 물론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 뉴스를 찾아보면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네. 이 3년 내로 이 아스트라는 기업 자체 실적을 3천억까지 올리겠다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600억까지 올라간다는 이 기대감만 통해서 400% 상승했는데 이 3천억까지 올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안 잡힌 거긴 하지만 이 말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네. 지금 매출이 한 1,000억대가 잡혀 있는데 3천억이면 거의 3배죠. 그러면 그렇죠.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는 데 무난하지 않을까라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네. 일단 대표가 뭐 그렇게 하겠다라 했으니까 뭐 이제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이 아스트의 대표가 3년간 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러한 기대감에서 수혜를 받아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